네. 길어지는 창업 정보,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는 무인 매장으로 퇴사합니다.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창업과 관련된 책이 모양이죠. 예. 네. 그런데 책 제목이 특이하네요. 나는 무인 매장으로 출근도 아니고 퇴사합니다. 네, 어떤 책인가요? 예, 경력 단절녀가 무인 매장으로 성공하는 사례를 소개하는 책으로 현재 프랜차이즈식으로 200호점까지 냈다고 합니다. 그 사이 자신이 어떤 일을 했으며 왜 무인 매장을 시작했고 어떤 식으로 성공했는지 설명해 주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가 궁금한데요. 일단 저자는 어떤 일들을 했다고 좀 서술해 있습니까? 저자는 29의 아이를 출산하면서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육아를 하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분유 유통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수익이 올라가서 집도 넓히고 사업을 확장해서 중국에까지 판매를 하게 되었는데 그만 사드 사태로 많은 분유를 떠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을 실패하게 되죠. 그럼 사업 실패 후에는 또 이걸 어떻게 만회를 했나요? 예. 그래서 두 번째로는 피아노를 집에서 가르치는 일을 시작합니다. 피아노 과외죠. 그러니까. 네. 두 번째 피아노 교습은 아주 성공적이어서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체력이 달린다는 것이 아이를 키우면서 교습까지 하다 보니까 수익을 더 이상 올릴 수 없다는 점에서 학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고용을 하고 확장을 해서 키우게 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집합금지 때문에 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네요. 이 팬데믹 시기엔 비싼 고통을 겪었던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저자는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자, 이게 피아노는 또 원격 수업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직접 지도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 생각을 바꿔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가르치는 거로 시스템을 바꿔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서 다시 학원을 운영하는데 이런 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싶어서 무인 문구점을 시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능력자인 것 같아요. 예. 피아노도 가르치고 또 그, 무인으로 여러 예. 가지 지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욕망 아줌마. 욕망이 가득하신 분이더라고. 이거 말고도 사실 시도를 여러 가지를 하다가 네. 또 안 되면 접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셨더라고요. 예. 자, 그럼 이 무인 문구점 이게 성공을 한 셈입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무인 문구점이 생각보다 잘 돌아가고 수익이 높아서 피아노 학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하다 보니 옆에서 자신도 하고 싶다는 분들이 생겨서 도와주다 보니 저절로 프랜차이즈처럼 시스템이 확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인 매장에 대한 노하우 등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뭐 무인 매장 많이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노하우가 있다. 저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럼 무인 매장의 노하우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요? 자, 이게 전반적으로 다 다루고 있는데요. 네. 우선 무인 매장의 종류, 입지, 진열법 등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에 또 그런 노하우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인 매장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들 좀 다루고 있습니까? 첫 번째 무인 판매점이 있습니다. 문구점, 아이스크림 할인점, 반려용품점, 밀키트 판매점, 라면 편의점, 액세서리점, 의류 매장, 과일 가게 등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간 임대업이 있습니다. 키즈 카페, 스터디 카페, 공유 창고, 스튜디오, 워터룸, 파티룸 등등. 세 번째는 무인 서비스업입니다. 셀프 빨래방, 애견 목욕 매장, 세차장, 코인 노래방, 프린트 매장, 사진관 등등이죠. 네 번째로 무인 스포츠점이 있습니다. 당구장, 탁구장, 골프장, 테니스장 등등입니다. 무인 판매점 종류가 생각보다 다양하네요. 예. 네. 그럼 이런 무인 판매점 점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작은 사이즈가 좋습니다. 우선 크면 월세나 보증금 같은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지만 CCTV로 한눈에 사각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10평에서 20평 사이로 작아야 합니다. 두 번째 관리는 무인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1시간 이상 투자를 해서 매장 청소, 상품 진열, 재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초기 비용이 좀 싼 편인데 보통 평수에 따라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간판, 인테리어, 키오스크, CCTV, 진열대, 상품 등등을 합쳐서죠.
네 번째로 사업 수익성은 매출은 300만 원, 1,500만 원 사이, 월세 관리비 등을 떼고 나면 40에서 45% 정도입니다. 세금은 별도고요. 이 정도 같습니다. 판매점의 경우 비슷한 물건들을 같이 모아서 무인 편의점처럼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입니다. 키오스크에 돈을 빼려는 파손이나 물건들의 분실 등에 대해서 수익의 5% 정도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럼 뭐 세금 떼야지, 관리비, 월세 떼야지, 리스크도 5% 남는 게 있습니까? 인건비가 생각보다 많이 절약이 되죠. 그게 제일 커요, 사실은. 자, 그리고 다음으로가 이제 무인 공간 임대업인데요. 키즈 카페와 스터디 카페, 공기 창고 등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네, 첫 번째로 사이즈가 좀 큰 편이어야 합니다. 네. 공간을 빌려주니까 최소 20평에서 100평까지 생각을 해야 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해야 수익이 나기 때문에 대신에 출입 시 신원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관리입니다. 하루에 50분 이상 시간을 투자해서 매장 청소를 해야 하며 각종 기기 등을 청소하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의외로 파손에 대한 문제가 많으므로 이 부분을 신경을 잘 써야 합니다. 세 번째 초기 비용입니다. 평수에 따라 4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업 수익성입니다. 매출은 400에서 1,500만 원 정도 발생이 가능하고요. 고정지출, 월세 관리비 제외, 수익성은 80%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리스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옆상과의 분쟁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문제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무인 서비스죠. 우리 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셀프 빨래방과 세차장, 또 코인 노래방 등이 여기에 속하고 있고, 지금 뭐 이런 무인 서비스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그럼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자, 이것도 좀 사이즈가 작은 편에 많고요. 10평에서 20평 정도로 소수의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일을 충분히 즐기고 갈 수 있는 평소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루 최소 30분 이상 투자를 해서 기기를 수리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초기 비용은 평수에 따라 최소 7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평수가 작은데도 기기를 꽉 채우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나와요. 네 번째는 사업 수익성입니다. 매출은 500에서 1,500만 원 정도, 고정지출은 월세 관리비 수익성은 한 70% 정도 됩니다. 다섯 번째가 리스크인데요. 기계 고장, 오작동 등 유지 보수비가 발생하거나 환경 부담이나 수도세, 전기세, 창업률이 높아가지고 경쟁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수익성 상당히 좀 높은 편들이네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게 없고 한 번 설치만 해놓으면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갈 비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용, 유지 보수 비용만. 그렇죠. 이 정도만. 다음은 무인 스포츠업인데요. 요즘 많이들 가시는 무인 골프장을 비롯해서 당구장과 탁구장, 테니스장 등 종류가 다양하네요. 이것도 가능한가 보죠? 아, 물론입니다. 네. 요즘 많이 창업들 하고 계시고요. 네. 이거는 평수가 좀 커야 돼요. 최소 30평 이상. 스포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작이 커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제일 큰 공간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관리는 하루 30분 이상 투자해서 깨끗한 매장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초기 비용이 비쌉니다. 평수에 따라 최소 8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도 들어갑니다. 각종 시설이나 집기 등이 굉장히 비쌉니다. 네 번째로 사업 수익성입니다. 매출은 700에서 1,500만 원 사이가 나온다고 하네요. 고정지출, 월세 관리비, 수익성은 50에서 70% 정도 봅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는 초기 비용이 크고 평수가 큼으로써 월세 및 관리비가 많이 나가고 장사가 안 될지 철거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무인 판매점들의 경우 입지는 어떤 식으로 정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무인 판매점의 경우는 유아나 초등이 많기 때문에 학교, 주거단지, 상업지구, 주거지역 등으로 하는 게 좋고요. 공간 임대업의 경우 원룸이 많은 대학교 앞이나 군부대, 고시촌 등이 좋습니다. 공간이 좁거든요. 무인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원룸촌이나 주거단지, 학원가 등이 좋습니다. 이건 고객층이 워낙에 넓어가지고 사실 어딜 들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무인 스포츠업의 경우 이건 지금 여유가 있는 30에서 50대 남성이 많은 상업지역이나 유흥지역이 좋습니다. 이거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도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권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좋은 입지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진열을 하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진열법은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을까요? 첫 번째로 우선 구분 진열법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인이 찾을 만한 거로 구분을 진열하는 겁니다. 이건 애기들이 먹을 거,
이건 어른들이 먹을 거 이런 식으로 이게 구분을 하는 거고요. 연관진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서대로 사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뭐 맥주를 마시면 오징어, 땅콩, 치킨 뭐 이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맥주 안주들, 소주면 소주 안주들 뭐 이제 술이니까 이거는 예를 든 거고 이런 식으로 진열을 하는 겁니다. 배치진열법입니다. 신간이나 행사용 물건들을 주로 진열하는 방법으로 발렌타인데이 때는 초콜릿, 화이트데이는 사탕을 진열, 그 외에는 신간을 좋은 자리에 배치해서 매출을 올리는 진열법도 있습니다. 색감 진열법도 있습니다. 같은 색상의 물건이나 같은 캐릭터의 상품을 같은 자리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뭐 짱구 캐릭터 같은 경우는 품목에 상관없이 같은 곳에 다 같이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열을 하면 보다 많은 물건을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양한 진열법이 있는 셈이네요. 이 밖에도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각종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상점 지원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해서 무인 상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그 외에도 경험형 스마트 마켓이나 안심보안 서비스 관련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저기 그 입출 할 때 그 신원 확인 서비스 그거에 관한 것도 나와 있고요. 무인 상점을 하신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도 나와 있습니다. 신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좋은 것 같나요? 어떻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용카드로 긁어가지고 들어가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핸드폰 번호를 눌러가지고 문자를 받아서 그걸 입력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핸드폰 같은 경우는 남의 번호, 친구 번호로 할 수가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군요. 오늘은 요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무인 판매점과 관련해서 나는 무인 매장으로 퇴사합니다 라는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끝으로 총평을 좀 듣겠습니다. 그리고 무인 매장으로 퇴사합니다. 성공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한 달 수익률은 어느 정도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그때 여기도 말씀드린 500에서 700 사이 20평짜리 정도로 했을 때. 근데 이제 평수를 더 못 늘리는 게 너무 물건이 많으면 이게 누가 망가뜨리고 갈 수 있으니까. 또 CCTV 안에 다 들어와야 되니까 작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게 되면. 예. 일단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무인 상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운영 노하우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책 속에서 무인 상점의 종류를 분석하고 강점, 약점, 수익, 리스크까지 잘 분석이 돼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단 책의 내용 중에서 무인 상점의 실패한 사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무인 상점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을 통해서 간접 창업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비로되는 창업 정보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